근데 청소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지금 또 그 학폭 정말 끊이지가 않는 학폭 사건이 또 있었죠. 이거는 도대체 그냥 원죄인가? 이 인간의 원죄인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뭐라 그러면 놀라울 지점들이 뭐가 있냐면은 너무 이게 10대들이 했다라고 하기에는 거의 고문 수준의 어떤 잔인한 형태의 폭력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도 문제고 또 기간이 4년 네, 계속 지속적이었던 거죠. 이라는 것도 좀 놀라운 거예요. 기사 하나 보시면 옷 벗기고 강제 삭발까지 4년간 괴롭혔다라고 해서 청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교생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려 4년간 이 폭력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래 학생인데도 흉기도 등장을 하고 이거 보면은 무슨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머리카락 강제로 자르고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고 알몸 촬영까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진짜 전문 범죄자들이 누군가를 인질로 잡아서 이렇게 뭔가 협박하거나 뭐 이런 장면 또는 진짜 어떤 범죄 진짜 범죄자들, 성인 범죄자들이 할 만한 일들을 이 청소년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이 청소년들이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서 지금 국민들이 좀 며칠 사이에 굉장히 걱정하고 왜 아직도 이러냐라는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죠. 네. 아니 근데 이 피해자 부모님들은 머리카락이 강제로 잘려오고 저는 왜 이게 총장님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피해자 부모가 제대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이거 보통 보면 엄마가 인터뷰를 했던 거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피해자 비난이 되는데 이 아이가 이 피해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숨겼던가 피해자들이 많이들 그러거든요. 피해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라라고 하지만 혼자 고민하고 내가 떠안고 가려고 그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좀 보여요, 피해자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한쪽에서는 사실은 영국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뭐 가정폭력의 하나인 건데 너 누군가한테 괴롭힘 당하면 안 돼. 누군가가 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 얘기해. 그러면은 반드시 도와줄 거야. 이런 확신을 사실은 줘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그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은요 계속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래 뭐 오늘도 또 그 얘기 하고 있겠 하나 보지. 근데 내가 한번 어떤 경험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신을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얘기해 보니까 그게 돼. 그런 경험이 있다면 목격이 중요한 거겠죠. 네. 내가 아닌데 다른 피해 학생이 어떤 도움을 받는 걸 보고 그리고 괴롭힘이 중단되는 것을 사실은 지켜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이 학교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지역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여기서는 이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알려지면 가해자는 대가 치르고 피해자는 보호받고 학업 계속할 수 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학교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 알려지는 거 싫고 이 학교에 이거는 나의 명예고 이제 뭐 기관장이겠죠, 학교장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있으면은 막아라. 그래서 입들을 막게 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미온적이었다라는 기사 나왔거든요. 피해 사실 알렸지만 학교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 굉장히 절망했고 더 무서웠을 거고 이거는 또 뭐냐면 가해자에게도 나쁜 메시지를 줘요. 괜찮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지 네, 뭐. 네. 뭐 처벌받지 않는다. 가장 큰 게 그거예요. 가장 큰 게. 네. 나 뭐 알려줬는데 그래 뭐 3일 동안 분리시키고 그랬어. 그럼 별일 없네. 수학여행까지 맞아요. 같이 갔다 왔어. 맞아. 근데 그거를 사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말 어른들이 잘못하는 잘못한 거죠. 거예요. 어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학폭에 대해서 뭐 법도 만들어졌고 지금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좀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예방책을 갖췄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게 4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현장에서 총경님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피해자를 딱 지목을 할 때는 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딱 지목을 하고 그들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들이 또 대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심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잔인한 거는 네. 저는 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이게 우리 영화나 뭐 드라마나 보면 그냥 폭력이 어느 면에서는 좀 미화되는 그런 부분도 맞아요. 있고 마치 정의로운 네, 어떤 네, 일을 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막 잔인한 것들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TV나 뭐 영화나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얘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기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저것도 그냥 해도 되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보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미디어랑 대중문화의 어떤 폭력적인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네. 또는 이 기사를 접한 피해 학생이 있을 거거든요. 피해 학생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줘야 될까요? 피해 학생에게 저는 일단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자 정말 용기 있게 그 피해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그러죠.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 기사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얘기했는데 뭐 3일 동안만 분리시켜놓고 수학여행도 같이 가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학교는 굉장히 대응을 빨리 해서 이러한 참사를 막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그게 굉장히 그 아주 위중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뭐 학교의 뭐야? 명예라든가 뭐 그때 학교장이 어쨌든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다. 그럴 뭐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학교가 무슨 왕국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학교 분위기가 달라진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사건을 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뭐 종합 선물 세트, 뭐 선생님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 그다음에 선생이 선생에게 또 교직원끼리도 교직원에 대해서 추행한 거, 교장 선생이 뭐 추행한 거 이런 그러니까 정말 종합 선물 세트였는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그 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3년밖에 안 됐던 네.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내는데 굉장한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과연 그때뿐이었겠는가? 지금도 그렇죠, 그런 지금도.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 학교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단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정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크다는 문제다. 가해자 부모. 내 자식은 아니야. 그러니까요. 내 자식은 아니야. 저 진짜 이유가 있을 거다 아마. 뭐. 그리고 아이들이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난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100% 믿는다니까요. 막말 내 새끼는 거짓말 안 시키고 제가 나쁜 놈이야.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폭력 사건을 그러니까 아이들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학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부모는 그닥 많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문제 학생 뒤에 문제 부모 있다. 네, 이런 맞아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요. 좀 일찍 얘기하죠. 어떻게 4년 동안 그거를 견뎠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뭐 선생님한테도 아마 얘기해봤을 거고 뭐 여러 호소를 해봤을 텐데 이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이게 그냥 좌절하고 그냥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해자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내가 좀 덜 피해를 입을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게 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아마 중학교 때
뭔가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 딱 제대로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네. 이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되면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게 학교 폭력 그러면은 뭐좀 커가면서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폭력의 유형이나 이 지속 기간이나 그 피해 후유증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애들끼리 좀 투닥거렸다라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아니죠. 점에서 네.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예방이나 대응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점검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응 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왔고 지금도 있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책만 있어가지고 될 것이냐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총장님 굉장히 아까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얘네들이 그냥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못할 만한 그 또래 친구를 정확하게 선별해서 이런 괴롭힘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정말 나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년법도 지금 그런 요구들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미성년, 언제까지 촉법소년이냐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이거 범죄 이대로 방치한다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현장에서도 혹시 보시는 거죠. 그럼요. 워낙 소년 범죄들이 잔인해지고 소년들이 이제 뭐 소녀들이 막 응징하면서 뭐 담뱃불로 지지고 뭐 흉기 사용하고 그쵸. 그리고서 뭘 아냐면은 우리는 처벌 안 받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나 촉법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회에서도 이제 법률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고 뭐 지난 국회에서도 그랬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요. 현장에선 더 어려워요. 현장에서는. 진짜 애들이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것을 또 저희는 또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처벌만이 능사인 것이냐. 예. 아이들이 또 처벌만이 능사는 또 아니거든요. 얘네들 어쨌든 간에 진짜 교화를 시켜야 되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한번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촉법소년이 됐든 범죄소년이 됐든 간에 경찰서에 와서 내가 한번 조사받고 뭔가를 받았어. 그러면 그게 이들에게는 하나의 뭐 훈장 같은 관문이 되는 거예요. 예. 본격적인 어떤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진짜 정말 큰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연령을 낮추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느냐 그것들을 좀 그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또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이들 촉법소년이나 뭐 범죄소년 아이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진짜 가정폭력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많이 때렸잖아요. 그렇죠. 때렸다. 그러니까 폭행? 때렸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네. 그랬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거 때리는 케이스가 앞으로 너무 많아질 많아. 거라고 너무 생각해요. 많아. 앞으로 많아질 네, 거라고 네. 생각하고 특히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렇게 좀 은둔형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뭐 정말 게임과 온라인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서 또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근데 부모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노인 학대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지금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 예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까지 아니에요. 얘네들 14살, 15살 아니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가 어떻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학교를 가야지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게임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욕하면서 밀치고 그 엄마 또 열받으니까 어떻게 그냥 컴퓨터 막 내던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또 거기에 이제 울분해가지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한 대 때리고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112 신고해요. 학대했다고. 큰일이네요. 지금 네, 현장이 지금 엉망이네요. 왜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이거는 근데 국회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것도 팽팽하거든요, 의견이. 그래도 아직
그 청소년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네.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어른처럼 똑같이 대하면서 처벌하면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하는 이 범죄 행위를 봐라 이것은 아동 청소년의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팽팽해서 사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니네들은 이제 소년범이기 때문에 어떤 개선의 여지가 너무 아직 많이 남아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개선의 여지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런 행동을 했었던 아이들은요 바뀌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왜 아이들 이제 우범 소년도 송치하는 거 있잖아요. 법원에 네. 분류심사원에. 근데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범 소년 송치하는 부분을 굉장히 꺼렸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우리 성인이 뭐 교도소 가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아이들을 이제 가둬놓고 그곳에서 비슷한 아이들을 그러니까 모아놓고 더 나빠질 수 있다. 교육시키고. 근데 그냥 거기서 똑같은 아이들을 더 나쁜 아이들을 만나서 나와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뭐 100% 다는 아니지만 있다 보니까 나 우범소년 송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꺼렸는데 제가 2021년도에 하남경찰서 여청과장으로 발령해서 네. 2년 동안 있고 그다음에 2024년도 작년에 광진경찰서 여청과장을 하면서 우범소년 송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가정에 놔두게 되면 오히려 부모가 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엄마나 아빠한테 뭐 욕해버리고 때리고 밖에 나가서 뭐 담배 피우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뭐 사실 뭐 여학생들 같은 성범죄를 뭐 성범죄, 저지를 수도 있고 뭐 성매매 뭐 하겠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 네. 이 아이들을 계속 이곳에다 놔두면 이 범죄는 계속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야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얼마간은 격리를 분리를 해내는 게 시키고 분리해서 격리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 생각도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얘가 지금 개선의 여지가 있냐,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냐. 그래서 형벌보다는 교육과 어떤 돌봄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여긴 정말 가능성이 없다.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혹독하구나 사회가 혹독하구나 이거 냉정하구나라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 있잖아요. 이거 가르기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행성 예측 자료표라고 해서 심리 평가 같은 식으로 네. 쭉 해요. 그리고 상담사도 이제 상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비행 척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예비 범죄자 그렇죠. 아니 그냥 계속 범죄자인 거예요. 저희한테 왔을 때부터.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원가정이 불우한 경우가 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불우한 경우도 많지만 요새는 또 그렇지도 부모님이 정말 정상적인 되게 뭐 회사도 되게 좋은 곳에 다니고 고학력에 뭐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잘했는데도 네. 또 그렇게 비행 청소년인 케이스들이 왕왕 있어요. 야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 불우하다고 해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불우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우리가 봐도 부촌인데 부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딱 갈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어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을 하기는 하되 그렇지만 여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 이제 단호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는 해요. 워낙 범죄들이 잔인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부모의 책임, 어른들의 책임
예, 아까 사회의 말씀하신 책임이라고. 것처럼 이거 온라인 네. 세상에서 규제 없이 너무 잔인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수단이나 대상 네.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근데 지금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계속 연속적인 피해를 입는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요. 보면은 좀 취약계층인 뭐 이 사례는 아니지만 다문화 가족 출신이거나 또는 한부모 가족이거나 조선부모 가정이거나 이렇게 좀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좀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학교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현장 그 SPO 경찰관 분들께서도 이거는 한번 우리한테 사건이 접수되면은 그냥 묻혀지는 건 없다 이런 각오로 다시 한번 아 그렇죠. 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